반가우셔서 얘기를 더 하실 거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업하고 있는 이섭입니다. 제가 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뭐 네트워크다 다단계다 뭐 이렇게 뭐 꾸며봐야 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단계면 그냥 다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이 다단계로 알고 있는 평균치가 그러면 다단계인데 이상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요즘 그 TV에 보면 SK텔레콤에서 선전하는 그런 문구 혹시 보셨어요? 그런 문구. 원래 이상하다죠, 그죠? 근데 그걸 좀 이상하자로 바꿨잖아요. 이상하다는 부정이에요, 부정. 잘 모르세요, 혹시? 이상하다가 부정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더운데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상하다 그래요. 그죠? 네.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그런다고. 왜? 그건 부정이거든요. 부정. 근데 원래 이상하다가 부정인데 예전에 말이 동력일 때가 있었어요. 말이 차를 끌어가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걸 마차라고 해요. 마차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 시절에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이 없는 마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말이 안 끌고 다니는 차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걸 만들어보자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이상하다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긍정. 조선시대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한문이었어요. 중국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분이 우리의 글을 한번 만들어보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국이에요. 대국. 우리가 큰 나라라고 섬기고 우린 소국이라고 해서 그 소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국의 언어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말을 만들자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신들이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글을 몰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픈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이상한 생각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부정이 아니라 어쩌면 긍정의 어떤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상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요즘 선전을 하잖아요. 제가 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요, 다단계를 한대요. 그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돈도 안 되고, 돈을 잃어버리고, 돈 까먹고, 집 날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다단계를 한다고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럼 밖에서 보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상하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의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준치에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중심이 해서 내가 살았던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 뭐 가치관이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든 이 선에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다 각자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죠? 열심히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공을 했나를 평가를 해보세요, 한번. 내가 돈 번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했던 상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과연 그게 나한테 성공이라는 걸 줬는지. 성공했으면요, 여기 와 계시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돈 된대요. 장사하면 돈 된대요. 직장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한대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 못 갔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장사가 이건 해서 성공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돈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상식이나 가치관이 조금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잘못됐다고 사람들 다 생각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돈이 되나?
계속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얘가 돈이 돼. 얘 정말 얘밖에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잖아. 그냥 돈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돈이 되나? 제품 좋다고 하는데 써봐도 뭐 사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한번 써보고 피부 샘플 제출해가지고 뭐 이거 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좋다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도 잘못 알고 있는 어쩌면 내가 될까라고 하는 이상한 게 어쩌면 성공이라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상식으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공이 안 됐으니까 어쩌면 내가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는 일단 마인드를 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접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요. 객관적인 평가. 남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심하세요. 왜 의심해야죠, 당연히. 그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면요,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맨 먼저 뭐 하세요? 그죠? 상권조사 해야 돼요, 가서. 내가 장사를 내 커피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할 건지를 내가 정해요, 대충. 장흥에 산다 그러면 장흥에 무슨 동이라고 하나요? 무슨 리라고 하나요? 무슨 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녀요? 그러면 무슨 리에 가서 해야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딱 봐요. 그러면 코너 각지를 가야 되나 뒷골목으로 가야 되나를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어떻게 할 줄 나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시장조사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건물 임대료를 보죠. 얼마 좀 나오나? 그러고 나서 내가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돼 인건비도 보고 재료가 어떻게 이런 걸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단계는 장사건 내가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에요. 일. 그러면 남들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얘가 돈이 되는지를 내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 나름대로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해요. 단순히 누가 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하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보시는 거예요. 대신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단계 꾼이 될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네트워커가 될 건지는 내 선택이에요. 이건 이 둘은. 내가 단순히 내 친구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시작하는 건 다단계 꾼이에요. 그냥 돈 된다고 하니까 물건 몇 개 팔면 돈 되나 아니면 200만 원 넣어놓으면 실제 돈이 되나 하는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는 건 다단계 꾼이에요. 근데 정말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을 접해서 이 사업이 정말 돈이 돼? 그럼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알았고 사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건 네트워커예요. 네트워커가 되면요 굳이 시크릿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제가 2014년 1월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1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어요. 한 1년 4개월 정도 진행한 사람인데 한 16개월 진행하고 저는 알아요.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도 알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안다는 얘기예요. 시크릿이 망해도 괜찮아요. 저는 시크릿이 안 돼도 전 다른 네트워크 가도 성공할 자신 있어요. 왜? 시스템을 아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성공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전 네트워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요, 사장님 꾼이 되지 마시고 네트워커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돈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준비예요. 준비. 얘가 기준.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 많아요. 지금 들어오는 회사도 엄청 많고 들어와 있는 회사도 많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장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왜? 네트워크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다단계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메이 정도만 알았어요. 아메이는 뭐 워낙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써요. 그리고 먹고 있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게 더블엑스라고 하는 그 3개짜리 있잖아요. 전 그게 아메이 건지 몰랐어요. 그게 뭐 영양제인데 좋은 거래요. 근데 지금 신제품 나온 건 향이 좀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제품은 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좀 비유가 안 맞아서 어려놨었어 이렇게 서랍에다가. 근데 나중에 누가 저한테 이제 그 네트워크 이걸 하면서 밤에 이제 그 WS 다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 그때 뭐 어떤 게 이거구나라는 걸 이제서 알았어요. 한 6, 7년 뒤에.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쓰고 접하는 게 그건데 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에 가서 장사를 할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이 회사가 내가 하려고 하는 회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데 불법이냐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법이라고 하는 건요, 공제조합에 가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네트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똑같아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면 영업 허가증 받죠. 그러고 사업자 등록증 나와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서울시에 허가 받는 건 영업 허가증이 나오는 거고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래야 내가 이걸 가지고 포스기에다 설치를 하고 뭐 카드에 설치해서 내가 뭐 장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외국 회사든 우리나라 회사든 네트워크 회사는 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영업 허가증도 없이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장사해요.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회사가 두 가지를 못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조합이 가입이 되어 있나를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입된 회사를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내년에 가입할 거야? 아니면 올 하반기쯤 가입할 거야? 라는 그런 회사는 50대 50이에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회사가 초기 기업이에요. 처음엔 합법이고 두 번째 초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아메이가 91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한 110만 명의 그 회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110만 명하고 난 경쟁해야 돼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110만 명보다 능력치가 뛰어나서 그들을 다 뛰어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돈을 벌겠다. 시장은 이런 구조예요. 이게 다단계든 일반 시장이든 다 똑같아요. 시장은 이런 구조를 가져가요. 누군가가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돈 못 벌어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근데 제가 2004년 정도 됐나요? 4년 정도 전에 그 도안신도시라고 하는 대전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갈 때 10평짜리 하나 있었어요. 커피숍이. 그리고 제가 40평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잘 벌어먹었어요. 왜? 없었어요. 경쟁하는 데가. 나 혼자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게 이제 메이저급이에요. 저도 개인 커피숍이었거든요. 근데 엔젤리너스, 뭐 카페베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40개가 되더라고요.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만큼이 생겨나요. 이들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인 제가 도태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 시장 형성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거기다 커피숍 내는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돈 안 돼요. 근데 지금도 해요. 혹시라는 기대감으로 6개월 전 오자고 다 망해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트도. 굳이 내가 이렇게 형성된 걸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그런 회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라는 걸요, 선점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점 얘기하잖아요. 선점은 시작 전에 회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회사들은 아직 그 지사가 오픈되기 전에 그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기 전에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해요. 그걸 블랙 마케팅, 프리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직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을 형성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올 상반기, 하반기쯤 공제 가입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지사가 오픈되고 1년 이내 회사가 있고 2년 이내 회사가 있고 3년 이내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선점이에요? 얘가 선점이죠. 얘가.
그죠? 네. 아직 지사도 오픈한데 얘가 선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오픈될지 안 될지 위험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 오가노골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의 회사인데 걔가 전 세계 그 보상 플랜 1위 회사예요. 그리고 그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네트워커들이 그 수입을 가지고 랭킹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랭킹 100위권 안에 오가노골드에 30명이 가입돼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오가노가 수입 그 보상 플랜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서 저희 치킨을 타던 사람들도 글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네트 진행하시던 분이 글로 많이 들어갔어요. 블랙마케팅 시기에. 근데 얘네가 사전 영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제조합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걔들이 공제 그 가입을 안 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사가 오픈되기 전에 사전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제조합을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사 오픈 못하고 철수했어요. 1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 그들이 2년 가까이. 지사 오픈한다고. 오픈하면 쭈루루 간다고. 근데 공제조합이 가입 안 되니까 철수해버리니까 2년 반 동안 한 게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경우가 있었대요. 그럼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럼 나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선점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지 처음 1년이 선점이잖아. 가장 좋은 선점이잖아. 그죠? 근데 외국계 기업이에요. 외국계 기업. 대부분. 그러니까 국내 기업일 수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나라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의 플랜을 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분명 틀려요. 성격 자체가. 그러면 이 회사가 미국계 시장 그 플랜을 가지고 마케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초기 1년에서 2년은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이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비바람을 막고 눈보라를 막고 우박을 막고 그런 식의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때 한 1000여 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말까지 한 3,000명 가까이가 됐는데 얘가 2013년 1월 되니까 몇 명 남았냐면요. 5명 남았어요. 나머지 다 집에 갔어요. 돈 안 된다고. 왜? 미국 플랜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때 선정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적기가 언제냐면 3년 정도예요.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회사. 처음에 들어와서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 변화기라는 게.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비바람을 막고 눈보라를 막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런 흐름을 타고 실제 3년 정도 됐을 때가 실성장기라고 해요. 실성장기. 그래서 네트워크를 진행하셨던 어느 정도씩 뭐 10년 이상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1년, 2년 된 회사는 안 해요. 그리고 블랙마케팅, 프리마케팅 때 절대 참여 안 해요. 안 해요. 왜? 알아요. 그대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된 회사를 선택해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크릿이 2012년에 들어와서 딱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도 2012년도에 한번 그랬고 2013년도에도 한번 흔들렸고 작년에도 공제적 중지라고 한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털어냈어요. 그리고 걸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걸러지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게 지금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그러니까 선점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해서 무조건 선점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난 회사를 선택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선점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장이 국내 기업만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같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요. 소비자 플랜이 아니에요. 소비자 플랜과 사업자 플랜은 뭐냐면 소비자 플랜은 내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그 물건을 팔러 가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 100만 원어치 사서 쟤한테 100만 원어치 팔아서 그걸 소득을 내는 게 소비자 플랜이에요. 근데 시크릿은 아직 그런 물건을 파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내가 사업을 전에 듣고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아 이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을 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 마케팅도 우리나라 인구가 한 무수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장흥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지만 장흥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장애 더 이상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옆에 보성으로 가든 광진을 가든 광주를 가든 나주를 가든 목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 하나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분명 한계점은 드러나요. 금방.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마케팅 갈 때. 그럼 그 뒤에는 물건 팔러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어차피 네트워크를 한다고 네트워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한국이라는 시장 하나만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일본이라는 시장도 싱가포르라는 시장도 베트남이라는 시장도 같이 가져가서 이런 한계점을 늘려갈 거냐는 차이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가져가는 것보단 글로벌 시장 다 가져가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선택하는 기준이 이 시장을 글로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에요. 이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인데 제품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은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많이 쓰는 화장품 있죠. 화장품이. 샤넬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죠? 샤넬 화장품 있잖아요. 샤넬 여기에 100만 원짜리 영양크림을 하나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요. 왜? 샤넬인 거야. 그죠? 100만 원짜리 화장품에 효능이 성분이 뭐가 있고 효능이 어떻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 왜? 샤넬이잖아요. 그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근데 네트워크 제품은요 브랜드가 없어요. 시크릿이에요.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뭐냐면 얘의 성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효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나서 얘가 만족도가 가야 돼요. 그래도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시켜도 팔기 힘들어요. 왜? 브랜드가 없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이요. 일반 유통되는 브랜드 제품보다 효능이 성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쁘면 네트워크 자체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하는 데니까 다단계가 아니라 정통 네트워크 회사들의 얘기예요. 그런 회사들의 제품은 제품력은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유통되는 거다. 그래서 허벌라이프에서 건강제 나오죠. 건강식품. 그게 일반 유통되는 건강식품보다 허벌라이프 건강식품이요. 품질은 훨씬 좋아요. 똑같은 5만 원을 따지잖아요. 그럼 허벌라이프께 품질은 훨씬 좋다고 보시면 돼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나 멜라루카에서 쓰고 있는 세제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애경이나 이런 세제보다 훨씬 좋아요. 품질력이. 왜? 걔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력이 안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 좋은 걸 선택할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많이 예전에 하셨던 이런 거 있어요. 정수기 다단계. 그리고 자석류 다단계.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보정소고. 그죠? 그리고 건강식품. 얘들이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사면 다시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정수기 샀는데 내일 또 사요? 이달에 샀는데 다음 달에 또 사요? 안 사잖아요. 물론 뭐 안방, 건너방, 아들방, 누구방 이래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사면 재구매할 일이 별로 없죠. 속옷, 보정 속옷은 또 뭐 여성 사면 또 재구매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200만 원이라는 제품을 하나 팔아서 우리가 35%라고 하는 시장을 한번 받고 나서 또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네트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런 네트가 구성이 되면서 이들이 계속 반복 구매를 재구매를 하면서 나한테 연금성으로 소득을 주는 게 네트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반복 구매가. 근데 얘들은 반복 구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네트를 진행하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강식품 그럴 수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계속 먹으니까. 근데 건강보조식품은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어려워요. 건강보조식품 누가 먹어요? 아픈 사람이 먹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반 의사가 돼야 된대요. 어디 아픈데 어떤 제품이 좋고 뭐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내가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하나 우리가?
이해한다고 뭘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공학식은요.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정말 잘 알아요. 어디 아프면 뭐가 죽고 뭐 무슨 성분이 우리는 알아듣도 못하는 걸 그분은 정말 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어려운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 쉬운 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필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 치아류, 세제, 비누, 샴푸, 그리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써야 되는 제품들. 내가 돈 없다고 이 안 닦으세요? 돈 없다고 빨래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돈 없다고 안 씻을 수 없잖아. 돈 없다고 씻고 안 바르지 않잖아. 여자들이 밥은 포기해도 화장을 포기할 수 없잖아. 그죠? 집에서 나가는데 화장을 안 하고 나갈 수 없잖아. 그죠? 자동으로 내 제품이 좋아지면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 이제 돈이에요. 돈. 진짜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얘가 주는 돈의 그 마케팅 플랜이 바이너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이 세 개 회사가 우리나라 빅3 네트워크 회사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현재까지도 매출 제일 높은 그리고 회원수 가장 많은 빅3 네트워크 회사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 이런 마케팅 방식이에요. 이걸 유니레벨 브레이커웨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나를 시작으로 해서 옆으로 3레그, 6레그, 9레그, 12레그까지 키워가야 돈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 레그당 매달 마감 지었을 때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6그룹이 다 만들어져야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5그룹이 2천만 원 됐는데 얘가 하나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한테 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세요? 사야 돼요. 여기다가 1,000만 원. 그리고 6그룹 만들려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바이너리 구조라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두 줄 마케팅이에요. 얘 2천만 원, 얘 2천만 원만 되면 난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6번 맞추는 것보다 두 줄 맞추기 쉽잖아요. 얘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회사의 마케팅 구조가 바이너리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정도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 내가 적어도 다단계 꾼이 아니라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정말 물건을 파는 꾼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 기준을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런 네트워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가 돈 된다고 하니까 선점이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그 회사 어떤 회사야? 공제적 가입됐어? 그러면 그 회사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그 회사 갖고 있는 마케팅이 외국계 시장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회사 제품 뭐야?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이 뭐야?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그냥 친구가 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와 내가 정말 이 5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해보고 하는 건 어떤 게 낫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런 비즈니스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그냥 기본적인 이런 기준점을 놓고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준점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사장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치와 경험담과 그리고 이런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놓고 내가 과연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돈이 되냐를 평가해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오늘 평가해봤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적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 적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는다고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월세 더 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잖아. 내가 선택했어도 안 하면 오늘부로 딱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예요. 시크릿이라는 회사인데 얘가 만들어진 건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만들어졌는데 시크릿이 처음 시작을 한 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도 아니고 매장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매대 만들어서 여기서 화장품 팔려는 회사예요. 이렇게 해서 2005년부터 전 세계에 한 3,000개 정도의 매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매대를 만든 건 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모티벤 샤베트라고 하는 형이에요. 처음에 형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렇게 매대가 만들어져서 회사가 커져가니까 왼쪽에 있는 동생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동생을 데려와요. 근데 왜 동생을 데려오냐면 제가 아이작이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왜 제가 쟤라고 하냐면요. 저보다 어려요. 36밖에 안 됐어요. 어려요. 실제로.
회장한테만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우린 돼요. 이 회사는 돼요. 그냥 친구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문화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 동생은 오는데 아이작이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그 군 정보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CIA나 FBI 같은 그런 기관인데 이스라엘은 전쟁 국가예요. 현재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모사드라고 하는 군 정보 기관이 있는데 모사드의 그 인원들은 이스라엘에서 특출나다는 사람만 뽑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수재들만 갈 수 있는 군 정보 기관인데 여기서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회사가 커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잘하고 있는 얘를 데려와요. 그래서 200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전문 매장이에요. 그게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사장님들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가시면 전 세계 40개국에 한 600개 정도가 현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제주 중문단지 면세점에도 저런 박스 형태 매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매장 판매를 하면서 1조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런 회사가 2011년도에 다이렉트라고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의 부서를,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했어요. 근데 매장 판매 회사를 다 없애고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라 매장 판매 회사도 있고 이런 직접 판매 법인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많이 보시죠. 샤넬, 랑콤, SK2 이런 매장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매장들의 임대료가요. 매출의 40%를 달라고 해요. 백화점에서. 그리고 인건비가 매출의 17%에서 20%예요. 백화점 물어보셔도 돼요. 1층 매장에. 그러면 한 매장에서 1억의 매출을 올리면 백화점에다가 4천만 원의 임대료 주고 인건비로 2천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건 4천만 원 갖고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물주 좋은 일 시켰고 직원들한테 내가 자원봉사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오는 돈은 한 개도 없어요. 월세가 440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달에 한 400 나가요. 내가 이거 왜 이런 자선사업을 하고 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회사가 자선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매대 형태의 이런 매장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또 다이렉트가 형성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판매형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다이렉트가 처음에 미국의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얘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지사가 오픈을 했고 2014년도에 호주가 오픈을 했고 2015년도에 올해죠. 일본과 독일이 오픈을 했어요. 이 회사 이력이에요. 이 회사 이력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오픈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이제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가질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얘가 다른 회사들은 안 했는데 얘는 이런 선택을 했냐면요. 이거 진짜 이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나라에 이걸 갖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현아, 김상만, 김경희 사장이에요. 근데 이 위에 미국의 1번 사업자가 누구냐면 재미교포의 크리스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크리스 김하고 조현학 사장하고요. 시크릿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미국계 네트워크 회사를 우리나라에 몇 개 갖고 들어왔어요. 뭐냐면 모나비라고 하는 주스 네트워크도 있었고 그리고 주네스라고 하는 회사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 전부터 몇 개 회사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 김이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크릿 다이렉트가 크리스 김한테 또 기회가 돼서 1번 사업자가 된 거예요. 얘가 왜 얘랑 저보다 어려요. 34살밖에 안 됐어. 얘는. 근데 얘가 회장단하고 원래 우리나라를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을 내려가면서 인천을 경유했어요. 인천에서 하룻밤 숙박을 했는데 인천에 들어와서 하룻밤 숙박할 때 인천공항에서 이 세 명을 만났어요. 회장단하고 같이. 근데 그때 모띠와 몇몇 회장단들이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회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분이 들어온다고 했다. 곧. 우리 못 들어오는데? 진짜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전 분들이에요, 다. 대전에 오셔서 대전에 롯데백화점 옆에다가 사무실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부터 그런 프리마켓, 블랙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2월에 한 1000명 정도를 그 대전 세이백화점 옆에 보면 기독교 봉사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장단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이만큼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들어와. 회장이 와서 본 거예요. 왜 이러셨어요? 그때 들어온다며. 그죠? 들어가죠. 언젠가. 그러니까 곧 들어온다고 얘기한 거를 이 사람만 그렇게 알아듣고 나머지 그 회장은 들어가겠다. 언젠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한국에 언젠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곧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회장이 와서 보니까 한 10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1월 1월부터 서류 준비를 해서 들어간 게 2012년 9월에 한국에 라이센스가 나왔어요. 영업허가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그 9개월 동안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2012년 9월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통역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만들어져서 아직 체계도 안 잡힌 회사예요. 다이렉트라고 하는 체계도 안 잡혀있고 보상풀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회사가 갑자기 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 지사에 오픈할 때까지요. 미국의 최고 하이핀이 골드였어요. 골드. 이거밖에 진행이 안 되는 회사가 외국으로 시장을 나간다? 아직 나갈 그럴 시기가 아닌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이만큼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냥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근데 왜 모험을 할 수 있었냐면 이 회사는 단순히 다이렉트 회사가 아니에요. 처음 하나 만들어진 그냥 네트워크 회사라고 하면 그런 모험 못해요. 왜? 여기서 매출이 안 되면 이 회사 망하니까. 그럼 모험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본력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회사 가진 이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 세계 두 번째 걸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는 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전 세계 두 번째 걸렸는데 그게 왜요? 어쩌다고요? 그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미국 다음에 한국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얘가 왜 이게 재밌냐면요. 얘가 지금 한국에가 우리가 크라운 로얄이라고 하는 그 하이 최고핀이 있어요. 전 세계 한 명 있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전 세계 6명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레드 다이몬드라는 직급이 있는데 전 세계 14명 있는데 대한민국 12명 있어요. 그 다음에 블루 다이몬드라는 직급이 있는데 전 세계 12명 있는데 대한민국 10명 있어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크릿이 가지고 가는 정책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 정책이 결정돼요. 미국의 플랜도 한국의 플랜도 캐나다의 플랜도 회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캐비넷 멤버, 에전시 멤버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오케이를 해야 회사가 그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 미국은요. 사업자 플랜이 아니에요. 소비자 플랜이에요. 내가 물건을 써보고 물건을 전달해서 천천히 나가는 게 미국 플랜이에요. 그렇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자 플랜이라고는 팩 제도가 나오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미국에 팩이 생겨났어요.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미국 플랜이. 그리고 모든 그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향후에 지금까지 펼쳐진 시장보다 향후에 펼쳐진 시장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들에 대한 우리가 우선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사장님 사업이 진행하시면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 이 회사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시크릿이라는 회사의 장점은 이거예요. 이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조라는 시장을 형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샤넬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100만 원짜리 제품을 써요. 근데 에이전트로 직접 판매라고 하는 회원을 가입을 하면 그 제품을 50만 원에 쓸 수 있대요. 그럼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제품을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쓴다는 얘기예요. 굳이 똑같은 제품을 50%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매장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터넷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크릿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잘 모를 뿐 얼마 전에 리더들 대만 갔다 왔잖아요. 대만 백화점에 면세점에 시크릿 매장 들어가 있어요. 지금 태국 갔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들어오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대만, 그 태국 그 매장 사진들이. 태국 백화점에 시크릿 매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그 바디버터 하나가 매장 가면요 12만 원에 판매해요. 근데 우리가 에이전트로 등록해서 사면 3만 900원이잖아요. 그게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우리나라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고요. 합법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은 네트워크 제품 다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품력이 좋다, 제품 어떤 성분이 좋다 이런 얘기는요. 전 잘 안 해요. 왜? 저는 사업가니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시크릿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품이 과연 내가 사업을 진행할 만한 제품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품력이 좋냐 나쁘냐는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문제지. 나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만한 제품이냐는 거예요. 제품이라고 하는 건요. 원료와 기술력의 집합체예요. 그죠? 원료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게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뭐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 네트에 10,000명 정도의 이런 인원을 형성을 해서 이들이 내 제품을 계속 반복 구매해서 써줬을 때 나한테 매달 돈이 나오는 형태가 네트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제품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3년,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홍삼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현재 최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났어요. 3년, 5년. 근데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3년, 5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을 해버려요. 그리고 원가가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나왔을 때 이들이 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 그잖아. 그럼 내 네트는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 그럼 나 또 다른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시크릿 제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시크릿 제품의 특징이 원료예요. 원료. 기술력이 아니라 원료의 차이예요. 기술력은 오늘은 신기술이지만 내일 가면 기술은 바뀔 수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예전에요. 요즘은 3년이면 변해요. 그죠? 3년도 안 걸릴 거예요. 요즘 기술은요.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료가 사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사회 소금이 특징이 뭐냐면 자연적으로 5,000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가까우시니까 잘 아시죠? 신한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얘가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어떤 게 비싸요? 왜 비싼가요? 오래 뒀는데 왜 비싸요? 오래 구우면 재고인데 재고가 왜 비싸요? 염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처음에 얘를 그 염전을 아시죠? 염전에다가 10년 동안 놔두는 게 아니에요. 다 채취는 해 걷어들여 수확을 해요. 그래서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싸놓는다는 얘기예요. 소금 창고에다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요. 중량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한 소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보다 5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소금 결정체가 남으니까. 근데 얘가 5,000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약 미네랄에는 28종의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12종은 지구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해에서만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 사해 제품이 사해 소금 미네랄이 좋은 건 맞아요. 누구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해라고 하는 데는 바다가 아니라 길이 60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그냥
보세요. 얘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지대인데 여기서 전체에서 사해 미네랄 소금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리고 실제 이런 원료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관광 인원들이 여기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는요, 이 지역 자체가 그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사해 가보시면요, 가보실 수 있잖아요. 절대 소금 가져오시면 안 돼요. 거기서 주머니 넣고 오시면요. 그거 갖고 나오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실제 그 법이 그래요. 그 나라 법이. 왜? 이들한테 그 사해라는 지역이 주는 국가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이 이 남쪽 지역에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어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근데 2009년도에 로레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로레알은 사장님들 많이 아시는 샴푸린스 회사 아니에요. 샴푸린스는 그냥 브랜드예요. 브랜드. 염색약 나오고 하는 데가 로레알이 아니고, 로레알이라는 건 세계 최고의 사람들 제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가 500개 이상 되는 세계 최대 기업이에요. 매출이 가장 큰. 근데 이런 로레알이라는 기업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를 가져갖고 팔으라고 그래요. 시크릿에 팔으라고. 그러면 제시한 금액이 뭐냐면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이상한 회사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많고 제품도 어마어마하고 회사 규모도 엄청나게 큰 회사가 겨우 만들어진 지 3년밖에 4년밖에 안 된 조그만한 기업을 사자고 백지수표를 줘요. 이상한 회사잖아요. 근데 시크릿은 안 팔았어요. 또 얘들도 이상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바로 팔았어요. 사장님들도 하셨을 거예요. 왜? 백지수표잖아요. 내가 쓰면 돈인데. 그잖아요. 근데 얘도 안 팔았어요.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해요. 근데 로레알이 살려고 한 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얘들이 뭐 조그마한 회사를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요. 지네가 더 큰데. 그렇잖아. 얘들이 살려고 했던 건 사회 이익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또 시크릿이 안 판 건 회사가 아니고 이익 개발권이에요. 얘가 가져다 줄 향후의 가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수표를 주었던 거고, 얘는 그 백지수표보다 얘가 훨씬 큰 가치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안 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레알이 뭐 기술제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은 로레알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 원료의 사회소금이라고 하는 이 원료의 차이예요. 원료의 차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밖에 몇몇 회사밖에 만들 수 없는 특징적인 그 제품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와 제품을 넣었을 때 특징이 그런 거예요. 회사가 이미 10년 동안 시장을 형성한 걸 가지고 네트를 진행하는 게 특징이고요. 제품이 차별화예요. 차별화. 원료의 차별화. 누구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쓸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우리 제품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바닷물 빗물 가져놓고요 5,000년 동안 증거시켜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그잖아요. 아메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제품 되게 좋다는 거 아시죠? 아메 제품 좋은지는 다 알아요. 하지만 아메가 조금 비싸죠. 그런데 멜라루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비슷해요. 제품 가짓수. 대신 멜라루카가 좀 싸요. 그럼 어머님들은 아메에서 멜라루카 넘어가 버리죠. 왜? 싸잖아요.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머니도 가벼운데 비싼 거 쓸 일 없잖아요. 멜라루카 제품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 원가도 훨씬 내가 쓰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크릿 제품은 내가 소금을 좋아해요. 먹는 소금 아니에요. 이제 바르는 소금이에요. 바르는 소금이 좋았는데 얘가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다른 데서 신한천일염 소금이 나왔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제품력은 안 되잖아요. 그만큼이. 그러면 내 거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회사나 제품이 시크릿이 괜찮다는 거예요. 얘가 100% 다가 아니에요. 얘보다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에 회사나 제품 봤을 때 얘가 훨씬 사업을 진행하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에 봤을 때요. 그러니까 제품에 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 이런 뭐 원료의 차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뭐 이런 거는 장사꾼의 마인드예요. 장사꾼의 마인드. 대신 그렇다고 제품 안 써보면 안 돼요. 정말 좋다고 하는데 좋은지 내가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써보는 건 맞는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파라벤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뭐 이 제품 써봐 어쩌고 얘기하는 건 장사꾼의 마인드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단계꾼이 될 거냐 네트워커가 될 거냐 하는 건 내 마인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비즈니스맨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회사 제품은 괜찮은 거예요. 정말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얘가 돈이 되냐는 이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따져보는 거예요. 제대로. 저희가 브론즈라고 하는 직급이 있고 로얄이라는 직급이 있고 실버, 골드, 플래티늄, 루비,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이라고 하는 11단계 직급이 있어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그죠?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그냥 구분 지어서 돈 주려고 그냥 구분 지어 놓은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브론즈에 간다 그러면 2000BB라고 하는 매출이 만들어지면 내가 브론즈라는 직급에 달성을 해요. 로얄은 5000BB라고 하는 매출이 달성이 되면 되고, 그러니까 양쪽 같으니까 한쪽만 쓸게요. 실버는 8000BB, 골드는 14000, 그리고 플래티늄은 2만, 루비는 4만, 다이아몬드는 8만. 이거 모르세요 혹시? 블루 다이아몬드 몇 만이에요? 다 모르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요즘은. 그죠? 다이아몬드까지만 하시더라고요. 블루 다이아몬드는 20만이에요. 20만 BB, 그리고 레드는 40만 BB, 그리고 크라운은 80만, 그리고 크라운 로얄은 200만이에요. 달성되면요 12만 5천원의 직급 성취 보너스를 줘요. 로얄은 50만원, 실버는 100만원, 골드는 150만원, 플래티늄은 400만원, 루비는 500만원, 다이아몬드가 800. 이제 뛰어. 블루 다이아몬드도 왜? 매출이 뛰잖아요.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달성되면 5천만원 줘요.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달성되면 1억 5천 줘요. 크라운 달성하면 3억 줘요. 크라운 로얄은 10억 줘요. 로또죠, 로또. 로또죠, 로또. 그리고 사주 한번, 그 사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직급을 유지를 하면 브론즈는 안 드려요. 근데 로얄은 30만원, 60만원, 80, 120, 140, 160, 200, 300, 400, 600이라고 하는 유지 보너스 또 드려요. 그리고 추천 매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브론즈나 로얄이다 그러면 1대 20%, 실버 골드다 그러면 1대 2%와 2대 10%, 그리고 플래티넘 루비다 그러면 3대 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이다 그러면 4대 1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외우시면요 저희 보상 플랜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만 알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이에요. 이게 보상 플랜 그냥 도표예요, 표. 요 정도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업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 진행하시는 건요 요거 하나 사시면 돼요. 저기 까만색 가방 보이시죠, 저거? 저거 하나예요. 29,900원짜리. 저게 스타트 키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도 이걸 왜 사야 되나 잘 몰랐어요. 별로 쓰는 것도 없고 안에 있는 걸 별로 활용도 안 해요. 잘.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네트워크 회사를 가보니까 다 있어요. 우리는 싼 거예요. 어떤 회사는 15만원짜리도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걸 15만원씩 주고 12만원씩 주고 8만원 주고 사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구분을 지어놓기 위해서 뭐냐면 얘를 샀잖아요. 그럼 사업자예요. 얘를 안 사잖아요. 그럼 소비자예요. 단순해요. 아주. 내가 회원을 가입을 하면 매장에서 12만원에 판매하는 걸 내가 39,900원에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내가 써보고 괜찮으니까 내 친구한테 전달해서 이들이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샀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나한테 반영이 돼서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안 사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일어나도 내가 보너스 못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냐 안 사냐는 난 그냥 단순하게 제품만 쓸 거예요.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제품 쓰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 사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건 뭐냐면 4주에 한 번 40BB라고 하는 10만원 상당의 제품만 내가 사서 쓰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액티브 에이전트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BB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BB는 비즈니스 볼륨의 약자예요. 우리는 매출 원 단위로 따지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미국은 달러예요. 일본은 엔화예요. 회사가 각 나라마다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집계가 되면 회사는 머리 아프죠. 그래서 회사가 이거를 아니고 화폐 단위를 통일시켜 놓은 것뿐이에요. 매출 단위를. 그래서 BB 개념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볼륨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BB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원 단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BB 단위예요. 왜? BB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40BB만큼 29,900원 사고 40BB만큼 내가 제품을 구매했으면서 내가 샴푸, 리스, 비를 써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내 친구한테 지인한테 가져와 전달해서 그들이 40BB를 사든 80BB를 사든 100BB를 사든 그들이 사서 써요. 그리고 그들이 쓰고 또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제품을 사서 써요. 뭐 그렇게 시작을 진행하잖아요. 네트가. 그걸 주마감을 해요. 주마감. 월요일날 4시에. 4시에 딱 마감을 지어서 좌우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200BB, 여기가 300BB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매출을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이월시켜요. 그 다음 주에 또 제품이 판매되는 걸 또 놔두고 또 이월 플러스해서 또 이월시키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2000BB, 2000BB가 맞아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지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근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이렇게 시작했더니 한 3,000명 되던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다 집에 가고 2013년 되니까 5명 남는 거예요. 회사도 살아야 되잖아요. 또 미국의 플랜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정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쓰고 있으면 전달하고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아메나 뉴스키나 호울라이프는 해요. 왠 줄 아세요? 걔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계속 교육을 해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네트가 형성될 때까지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니네는 3년에서 5년까지는 일단 꿈을 꾸면서 살아. 그 꿈 얘기가 자꾸 한단 말이에요. 꿈이 있으세요? 지금 가진 능력을 혹시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으세요? 이러고 묻는단 말이에요. 안 되죠, 당연히. 꿈이 실현되면 꿈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 주입한다는 얘기예요. 3년에서 5년까지. 그럼 나는 이거 하다 보면 내 꿈이 실현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번텨요. 근데 시크릿은 그런 꿈을 할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다 집에 가신 거예요. 그 회사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 정통 방식으로만 해서 안 되니까 여기다가 비즈니스를 하나 더 플러스 한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와우픽이에요. 199만 원에다가 제품을 묶어놓고 얘를 1000BB라고 하는 매출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0BB의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업을 전달해서 이들이 1000BB씩 제품을 구매하면 사업 자금을 내면 매출이 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쉬워지는 거예요. 돈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선택은 사장님들이 하시면 돼요. 나는 천천히 3년, 5년 정도 그냥 천천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업해라 뭐래 어렵게 안 하고 내가 샴푸 써보니까 좋으면 이제 샴푸 하나 써봐. 비누 하나 써봐. 이래서 나는 그냥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네트워크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말고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 번에 제품 사서 쓰면서 사업을 전달해서 좀 빨리 돈 벌 거야 라고 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짜리 199만 원짜리 와우팩을 샀어요. 그럼 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사장님 다 와우팩 사셨으면 비즈니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알아야 비즈니스맨이 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네트워크냐 비즈니스냐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199만 원짜리 와우팩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서 돈을 받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선택을 한 건데 전 좀 천천히 갈래요. 빨리 안 갈래요. 천천히 다져서 갈래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많아요. 그럴 뿐이군요. 굳이 199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갈 건데 얘를 왜 사요? 그냥 40만 원만 하시면 되지. 40기면 하면 되지. 내가 빨리 가겠다고 좀 빠른 결과치를 원해서 선택을 했으면 빠른 결과치를 내시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놓고 천천히 간대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 그러면 이제 결과치예요. 어떻게 했을 때 돈이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게 뭐 후원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 뭐 직급 성취, 직급 유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직추천 보너스 뭐 이렇게 5가지를 드려요. 근데 사실 공식은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요 되게 간단해요. 산수할 정도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그 대학 수학용 시험 볼 때 그 수리 영역을 3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산수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10번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왜? 비비라는 개념 자체도 나한테 생소하고 좌우를 매칭하고 이런 개념 자체, 마감 행태 자체가 나한테 생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덮었어요. 그러고 결과치 내는 거 집중했어요. 브론즈 되고 로얄 되고 실버 되는 거야 하면 가보자. 내가 199만 원에 1000비비라고 하는 매출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한테 양쪽에 이렇게 2명 이들이 1000비비 1000비비 1000이라는 이런 매출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마감 형태가 지어지면 2000이라는 주마감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일주마감이. 그럼 내가 얘가 얘기하는 브론즈라는 목표치의 결과치 내가 달성을 한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해보는 거예요. 돈을 주냐 안 주냐. 얘가 얘기하는 브론즈에 달성되면 직급 성취 보너스 12만 5천 원 준다고 하는데 얘가 나와 안 나와. 후원 보너스가 소실적과 대실적이라는 개념으로 나누는데 좌우가 똑같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왼쪽을 소로 하든 오른쪽을 소로 하든. 그러면 1대2의 비율로 500단위로 차감을 한대요. 그러면 얘 1000, 2000 차감했어요. 소실적 기준에 15% 준대요. 그러면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후원 추천 매칭 보너스는 내가 브론즈면 1대가 받는 20%를 받을 조건은 되지만 내 밑에 직급자가 없잖아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없어요. 빵. 그리고 직급 유지는 브론즈 없잖아. 그럼 제로. 직추천은 내가 1명, 2명을 했냐, 3명, 4명을 했냐에 따라 틀리겠죠. 일단 최대치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4명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와우백을 구매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와우백을 구매하면 회사에서 소개했는데 나한테 10만 원을 주는 게 직추천 보너스예요. 그럼 4명을 내가 소개를 해서 다 샀어요. 그럼 4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5만 원, 12만 5천 원, 40만 원이면 67만 5천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회사가 얘를 주냐 안 주냐를 평가해 보시면 돼요. 얘를 주냐 안 주냐. 누가 와서 브론즈 달성하면 67만 5천 원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브론즈 달성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이걸 안 줘요. 그럼 신고하셔야 돼요. 사기잖아요. 사기잖아요. 신고하셔야 돼요. 진짜로. 로얄 받기 위해서. 로얄 달성하면 100만 원 정도 돈 나온대요. 그러면 얘한테 가보면 돼요. 회사 제품이 괜찮았잖아요. 그럼 믿고 보상 플랜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보상 플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한번 결과치를 내보세요. 내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근데 자꾸 야 나는 하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서 시작하고 나서 아씨 왜 돈이 들어온다고 돈이 안 들어와. 가만히 있는데 돈이 왜 들어와요?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돈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회사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돈이 왜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상한 회사라니까요? 나는 가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가입만 하면 알아서 다 해준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니네 엄마 아버지를 시켜. 너 주변에 일가 친척도 없냐? 네가 나랑 그렇게 친했냐? 귀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꽁으로 돈을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절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어떻게 나와요? 돈 나온다고 하는 그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건 뭐냐면요. 로얄 가자는 거예요. 로얄 가려면 내가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다고 돈 된다고 했던 내 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브론즈가 돼서 돈 받게 하면 돼요.
이 사람 브론즈 되게. 그러면 일로 한 명, 두 명. 됐죠? 브론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한 명, 두 명, 한 명 내려오면 양쪽에 두 명, 2,000 됐으니까 브론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브론즈가 되면 얘 60만 원, 6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남 있고 내가 돈 된다고 해서 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돈 됐잖아요. 그럼 나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브론즈 나왔으니까 나는 그걸 됐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5천이잖아. 5천 됐으니까 난 로얄 됐잖아. 그럼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이 일이 어려우세요 혹시? 제가 38이거든요. 제 나이가 38이에요. 근데 제가 26에 저 그래도 나름 그 충남대학교라고 하는 충청권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25부터 제가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안 되겠다. 도서관을 들어가자. 그래서 일단 시험 공부를 해보자. 그때 한참 공무원 열풍이 불었어요. 둘이 1년 반 동안 도서관에 창박해갖고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당하게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죠. 그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을 딱 갔더니 첫 달 월급이 89만 원 나오는 거예요. 월급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100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저는 그 식당에 서빙을 하러 가도 일반 서빙 안 했어요. 홀 매니저를 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런 거 시켜줬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1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갔더니 89만 원을 줘요. 이거랑 나보고 먹고 살으래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려쳐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호텔에서 파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외국 간다고. 그러면서 뻘짓거리 좀 하다가 돈만 엄청 까먹었어요. 그래서 빚을 한 3천만 원 정도 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기업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운 좋게 롯데라고 하는 기업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한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6년 정도, 횟수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건 전 영업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주고 뭘 하는 그 영업 마감을 짓는 그런 부서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저는 매달 마감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익숙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관리는 뭐예요? 영업은 뭐냐면요. 이번 달에 매출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건 달성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죽어요. 위에서요. 이대로 절대 마감 못 짓게요. 무슨 짓을 해서든 얘네 달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6년 넘게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냥 달성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장사를 제가 한 3억, 그러니까 장사 경험치도 없는데 좀 젊었어요. 30대 초, 34살에 장사 처음 시작했는데 간이 좀 부었었어요, 제가. 한 3억을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첫 장사에.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3천만 원 들여서 경험치를 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냥 의욕만 앞서서 있는 돈을 다 갖다 막 끌어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망했어요. 지금 다 까먹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거예요,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업을 했어요. 보험을 하러 갔고 핸드폰을 팔러 갔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거 호프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2층, 3층짜리 가게를 제가 잡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저는 인테리어 팀이 있었어요, 다. 그들을 불러다가 작업을 시켜요. 그래서 맥주 창고를 만들었어요. 맥주 창고 하나 만들면요, 한 500이면 돼요. 싹 만드는데 500이면 돼요. 그럼 1000만 원에 한 30만 원, 50만 원짜리 매장 잡아서 500 정도를 드려요. 그 싹 만들어서 왜? 장비가 안 들어가, 거기는. 장비가 주류상에서 다 줘요. 임대를 다 줘요. 그럼 장비값이 안 들어가니까 대충 떼서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맥주 창고는 밤에 영업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돼요. 깜깜하게 조명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싸게 들여서 5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한 2,500, 3,000에 파는 거예요. 보증 1,000만 원에 내가 500 대면 1,500이잖아. 2,500에 3,000에 권리금 다 합쳐서 팔면 사람들 한 3,000만 원 들여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집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크릿 시작할 때 한 5잡 정도, 시크릿까지 5잡을 한 거예요. 커피숍 했죠. 보험회사 다녔죠. 핸드폰 팔러 다녔죠. 그리고 매장 만들러 다녔죠. 거기 시크릿까지 했어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많이 했냐면요. 제가 시크릿 하기 전에 한 4가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게 한 7, 800, 많이 벌면 1,000만 원밖에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은 벌었죠. 7, 800 벌면 적게 버는 건 아니었어요. 35, 36에 7, 800을 벌면요. 제 주변에서 좀 굉장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버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살 만큼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분명 이 이상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진 이 능력치로 결과치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찾아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좀 미쳤다고 했어요. 욕심 그만 부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정도껏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려봐야 몸만 힘들어. 근데 전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냥 그거보다 높게 살고 싶었어요. 더 낮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돈 된다고 하니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저는 결과치를 내는 거에 집중을 해본 거예요. 결과치 내는 거예요. 내가 브론즈 그때는 노열이 없었어요. 전 첫째 주 브론즈 가고 그 다음 주 실버 갔고 그 다음 주 골드 그 다음 플래티넘까지 갔어요. 이렇게 4주에 이렇게 갔어요. 제가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첫 달에. 근데 제 위에 스폰서가 정의자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김진희 사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돼서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장님도 잘 아시는 이주연 사장님 계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2014년 1월 12일 날 대전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네트 경험치가 17년이세요. 한 20년 되세요. 한 15년 정도 되세요. 어마어마한 경험치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이분도요. 아미에서 한 5년 정도 경험치 가지고 계세요. 다들 베테랑들이에요. 웬만한 베테랑들. 저는요. 초짜였어요. 초짜. 처음 해봤어요. 처음. 시크릿을. 근데 시작을 딱 했는데 첫째 주에 저는 이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네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천천히 가야 된대요. 천천히.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네트는 천천히 다져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마다 목표를 줬다는 회사가 줬잖아요. 저한테. 그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그럼 내가 할게. 그러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천천히 하라고. 큰일 난다고. 친구들 다 나랑 걸렸다고. 뭐 피해를 아니 뭔 피해를 줘 200만 원인데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그 브론즈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요. 로얄이 없었어요. 바로 실버였어요. 저희한테는. 그 다음 주에 목표치가. 그럼 그 다음 주에 저는 6명, 12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하면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하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집에서. 왜 자꾸 나가냐고. 아 신경 끄라고. 애 두라고 그랬어요. 나 저거 다 실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실버를 가려고. 그래서 제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까지 제가 했어요. 제가. 그때 안 하셨어요. 준비사님. 안 하고 싶다니까. 왜? 멜라카 오셨거든요. 이분도요? 멜라카 오셨어요. 이분은 더 대박이에요. 멜라카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시크릿에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뭘 하래요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게임 다단계에 300만 원 넣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을 알아서 내려줘서 매달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게임 다단계 300만 원 넣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안 들어오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저는 그냥 결과치를 내야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결과치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냈단 말이에요. 결과치를 이렇게. 내고 나니까 1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1월 10일 날 시작해서 2월 달에 가서 제가 2월 우리가 첫 원데이 세미나를 대전에서 진행한 게요. 2월 달이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전에서 12명이 진행을 했어요. 12명이 원데이 세미나를. 그리고 이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대구에서 16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 봐주고 음향 봐주고 강사 뭐 사업 설명해주고 제품 설명 이런다고 스텝진이 16명이 올라왔어요. 12명 때문에. 대전 첫 원데이 세미나가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플래티넘으로 스피치 있잖아요. 스피치를 하래요 저보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래요. 근데 제가 뭘 해봤어야 알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저는 모르겠다. 그냥 얘 하면 돈 나오고 돈 나오고 돈 나오고 돈 나온다고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진짜 1200만 원이 나오더라. 제 처형이세요. 제 처형이세요. 정희재 사장님이. 정희명 사장의 언니예요. 제가 1200만 원이 안 나왔는데 와이프를 속이고 처형을 속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10년 가까이 같이 네티를 진행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았는데 돈 받았다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2월달부터. 그래서 대전에서 다이아몬드는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다이아몬드까지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고 나니까 역전되더라고요. 저보다 제 파트너가 먼저 뭐 크라운에 가버리고 뭐 크라운에 막 가버리시고 나중에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했는데 그죠? 제가 먼저 했는데 나중 되니까 자기들이 핀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잘났대요. 그래서 인정해줬어요 그냥. 네트는 직급이 깡패예요. 직급 낮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꼬우면 올라오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네. 제 파트너가 저보다 높은 크라운이에요. 막 뭐라고 해요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 저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면 싸움이 실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의심을 하시는 거는 결과치를 한번 내보시고 나서 하세요. 브론즈 로얄까지는요. 사장님들의 의지면 갈 수 있어요. 브론즈 로얄까지는 내 의지로 가요. 우리가 어차피 사장님들 다 마찬가지세요. 누가 와가지고 회사 제품 보상품을 다 설명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이제 사인하신 분이요.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다. 할 건 없는데 200만 원 넣으면 돈이 된대. 그러니까 와서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귀잖아요, 대부분 다. 아니세요? 맞아요. 네. 다른 이유로 여기 오신 분이에요. 정말 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왔다. 아니면 정말 보상 플랜 뜯어봤더니 얘는 돈 된다. 그래서 왔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그냥 옆에서 내가 평소에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전달하는 사람이요. 내가 평소에 괜찮게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지 인생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형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가시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실제. 맞아요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왜 가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안 들어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인생을 한번 그잖아요. 왜?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한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잘 평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충분히 가능해요.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해서 돈이 나오면 보여주면 돼요. 내가 데려온 사람한테 야 진짜 내가 분명 달성했더니 60만 원이 나왔어. 야 너도 해. 그 다음 주에 로얄 달성했더니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야 여기 달성되면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게 맞네. 그잖아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뭐 후원 보너스가 몇 대 몇씩 어쩌고 막 따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일이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속도가 있어요. 왜? 그때는요 못 모르고 가서 남의 거 카드 줘. 남의 거 사업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시크릿을 어설프게 알아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가서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앉아봐. 야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보상이 어떤데 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 혼자 나도 잘 몰라요. 막 얘기를 해요 내가. 1시간 동안 2시간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뭔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왜? 주소가 없어요. 순서 없이 막 얘기한 거예요. 내 혼자 열정에 쟤는 내가 보고 미쳤구나 얘가 이제. 제가 진짜 미쳤구나. 싫은 거예요 제가. 내 전화를 안 받아봐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사업을 알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설프게 알 바에는 그냥 모르시는 게 나아요. 사업은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과치를 내보고 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제가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해봤어요. 돈 된다고 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별의 별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것 중에 전 제일 쉬웠어요, 얘가. 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라고 안 하잖아요. 내 맘이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치 내면 회사 다닐 때 내가 한 달에 1억, 2억의 매출을 뽑아낸다고 해도 나한테 1000만 원의 월급 안 줘요.
플러스 알파 10만 원, 50만 원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럼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 그거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막 열심히 하니까 한 달에 1억 주더라고요. 한 달에 1억 5천 주더라고요. 쉬운 거예요, 얘는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더. 사람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힘드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안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안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전달을 못 해요.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잘할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는 게 좀 떨어진 애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다 잘 살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꺼려요. 전화를 해야 되는 데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요. 그럼 머리가 아픈 거 일주일 내내. 그러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벨이 2번 울리면 끊어버려요. 그럼 난 전화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잖아요? 안 받아요. 받아도 그냥 그러고 말아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힘든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내가 이런 사업 하는데 할래? 그럼 간단해요. 아니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포기를 하든 땡기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막.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점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한 건 없어요. 머리로 생각만 했으니까. 근데 몸은 힘들어. 왜? 생각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몸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남터미널에서 이렇게 한번 서울에 갔다 강남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좀 건방져져서 요즘에 제가 일반고속을 안 타요. 우등밖에 안 타요. 일반고속 좁잖아요. 어느 순간 건방져져서 일반고속을 안 타고 우등을 타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바로 있는 차가 일반고속인 거예요. 우등은 40분 기다려야 돼요. 저는 고민의 순간 하다가 40분 기다려서 우등 탈래. 그래서 우등을 끊었어요. 근데 때마침 또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다가 배터리를 충전을 맡겨놓고 앉아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상상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죠? 대꾸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시간을 보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손에 핸드폰도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니 혼자 멍하고 앉아있나?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듣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니요, 저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이런 댓글을 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옳다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왜? 댓글을 해주면 일단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할 그런.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막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 하나를 데려가시면 혹시 돈 나오세요? 그잖아요. 내가 분명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싫어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싫어하는 사람한테 와갖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왜 하세요? 혹시 저를 데려가시면 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근데 왜 그러면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구원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전해주면 자기도 더 큰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우리 걸 봤어요. 우리 걸. 하느님인가요? 예수님 그 위에가? 하나님이죠. 제가 하나님이라고 쓰면 기독교를 좀 폄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세요. 하느님. 그분이 혼자 다 일을 못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죠.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주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다 못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 구원을 못 주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목사님들을 두시죠. 목사님들이 또 혼자 다 바쁘시잖아요. 말씀 다 못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두시고 권사님 있고 집사님 계시죠. 다 다단계예요. 대신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단계는 아니죠. 그죠? 네. 여기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체계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싫어해서 나는 너한테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구원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전도하실 때 되게 자신있게 하시잖아요. 왜? 네가 나한테 온다고 해도 내가 너한테 이득 받는 게 아니야. 난 너한테 구원을 주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신있게 전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자고요. 시크릿이요.
우리 200만 원 들어가요. 그죠? 네. 200만 원 들어가면 사업자금이랑 시작을 그냥. 그냥 회사에서 200만 원 가져가고 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200만 원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매장에서 450만 원 상당의 제품 줘요. 그죠? 우리 매달 10만 원에 유지비 해요. 월세 낸다 치자고요. 회사 내가 10만 원 가게 하면서 월세 내면 집주인이 나한테 물건 줘요? 안 줘요. 그냥 월세 가져가요. 회사가 내가 10만 원 월세 내면 25만 원 상당의 제품 나한테 또 줘요. 그럼 난 사실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200에 10만 원 넣어서 한 달에 1억까지 1억 이상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한 달에 1억 벌면 인생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그죠? 왜 열심히 살아요? 왜 미친 듯이 살아요? 왜 사람을 죽이고 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버려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없으니까. 그죠? 물론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돈 못 버는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럼 나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실제. 주잖아요. 주지 않아요? 사이비 정도 같아. 그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그잖아요. 제가 물론 저희는 그렇게 못 살진 않았어요. 정경 사장도 잘 벌었어요. 제가 왜 정경 사장한테 그 큰 소리 더 못 쳤냐면요. 연애할 땐 제가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경제력 여기가 좀 세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제가 경제력이 좀 딸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제가 700을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싸워요.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뭐 이러고. 여자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야, 내가 더 많이 벌거든. 네가 살림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아씨 미안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벌어서 한 달에 한 1,500, 많이 벌면 한 1,500, 1,700 정도, 적게 벌면 한 1,200, 300 정도 벌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 집이 제 혼자 이래요. 제 혼자. 저희 아버님 연세가 지금요 75세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농사꾼이에요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농사꾼이 이렇게 자식이 많이 낳나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요 돈을 안 줘요. 왜? 야 네 동생들 다 키워야 되는데 너한테 돈 어떻게 주냐요. 맨몸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건 많은데 바닥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 바닥을 다지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친 듯이 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4년,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전 돈 모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 가라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라고 막. 대학을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나름 그 충남권의 명문이라고 하는 충남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그랬죠. 아버지 학비 주세요. 등록금 얼마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 왜요? 제 밑에 남동생이 넷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 갈 때 고등학교 이제 뭐 1학년 뭐 중학교 쭉 있단 말이에요. 너 주면 쟤네 내 다 학교 못 보내는데? 그 제가 뭐라 그래요? 예? 그러고 나가서 일했어요. 학비 벌로. 학비 벌로. 그 제가 우리 학교 들었어요. 도대체 대학을 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돈 던지면서. 내가 너 대학을 가라고 했지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어쨌든 참 합리적인 양반이세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데 안 바뀌어요, 삶이. 왜? 진짜 부모가 기초를 다져주고 어느 정도 세워주면 저희가 그 위에다 세우는 거 쉬워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만들어주잖아요. 기초 다짐이라고 힘들어요, 저는. 내 친구들은 결혼할 때 집에서 전세를 해주고 집을 사줬어요. 그러면 나보다 1억, 3억, 5억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나보다 5년, 10년을 먼저 간 거예요. 난 그 5년, 10년을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지금 버는 건 그들보다 좀 더 벌지만 그들보다 5년이 뒤쳐져 있으니까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포기해요. 나를 포기해버려요. 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온리 생활만 집중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 1월 했다거든요. 제가 이번 달이 5월이잖아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종합소득 신고 장사하거나 기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죠. 직장인들은 안 해요. 하나? 직장인들도? 안 해. 안 하죠. 예. 직장인들은 안 하는데 근데 한데 제가 5월달에 오늘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커피숍을 하고 있었으니까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어요. 세무사무실이. 제가 1월달에 그 사무실에도 그랬어요. 2014년 내 기타 소득이 시크릿은 기타 소득이에요. 저희는 사업 소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 한 5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저께 원천 진술을 뽑았더니 제가 2014년에 받은 급여가 소득이 보너스가 4억 8,800이더라고요. 그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바로. 사장님 이거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소득.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이거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번 사람을 자기들이 해본 경험이 없대요. 자료를 못 맞춘대요. 4억 8천 5억이면요. 잘못하면 48%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2억 5천 가까운 세금이에요. 거기서 공제를 잘못하자면 제가 1억 5천, 2억도 세금 낼 수가 있어요. 겁나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난하세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았죠. 실제 5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잖아. 실제 5억을 어떻게 벌어요? 개인이 기타 소득으로. 농담인 줄 알았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버는 소득이 한 달에 적으면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에서 많으면 2억 가까이 벌어요. 2억 가까이.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은 저는 200에 1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얘는 9원이라는 얘기예요. 9원. 그잖아. 아, 자신있게 전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데려다가 물건을 팔아서 그대로 돈을 가져다가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업을 전달하는 네트워커들이에요. 내가 내 사업을 전하는데 왜 꺼리시고 왜 망설이세요? 그리고 왜 그들 눈치를 보세요?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대신 내가 그걸 자신 있으려면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신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내 걸 만드신 다음에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가지 마세요. 내가 어설프게 알면요. 친구 하나를 잡고 2시간, 3시간 설명을 해요. 사업 설명.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내가 가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고 내가 분석해보고 해보니까 정말 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나랑 구원받자. 싫어. 그럼 내가 그래도 내가 한 번 너한테 왔는데 네가 한 번 싫다고 해서 그냥 갈 순 없잖아. 내가 10번은 올게. 오늘 한 번 왔으니까 나중에 9번 더 올게. 대신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네가 내 얘기 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살게. 다음번에 오늘 네가 사? 그럼요. 그 다음부터 내 전화 안 받잖아요. 맨날. 근데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결과치가 나오고